때 시장님이 얼마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주춤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뭐라고 1억은 어떨까요? 1억은 어떨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말해서 그 1억은 1억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시드만입니다. 내가 그게 더 큰 버젯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다 하니까 시장님 뭐 싫어하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사업을 하셨으면은 네. 큰 성공을 하셨을 좀 것 같아요. 일찍 만나가지고. 최근에 미국의 경제 전문지죠. 포춘에서요. 방탄소년단 우리의 BTS가 GDP로 1년에 약 5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죠. 이게 정말 엄청난 효과죠. 이제는 우리의 K-팝뿐만 아니라 우리의 클래식, 뮤지컬 등 이 공연 예술 분야도 점차 해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클래식 지휘자 하면은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모시는 이분이 오랫동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의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금난세 지휘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처음 뵙는데도요. 네. 늘 이렇게 만나오던 관계에서 그냥 너무 친숙합니다. 금난세 선생님 전에의 클래식과 네. 적어도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금난세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 이후에 이 클래식 음악은 사뭇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친숙하고 네. 훨씬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네. 아마 그때 이후로 우리 음악 애호가들이 훨씬 저변이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음악 활동하면서 아까 그 클래식 쪽에서는 자기가 세계적이고 위대한 해석의 지휘자다, 음악가다 하는 것 누구나 다 바라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나의 음악이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실제로 클래식을 아는 사람의 그 숫자가 예.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는 네. 거. 그게 만일 혹시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공기라면 예. 그 공기가 다른 사람도 같이 마시게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예. 저는 방향을 유명하다든지 위대하다는 쪽보다는 프렌들리한. 가깝게 어떻게 보면 두려워한다 그럴까 새로운 음악 세계를 하는 걸 나는 모르는데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넣게 해서 그렇군요. 그들에게 새로운 음악의 행복감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해왔어요 이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 KBS라는 훌륭한 오케스트라에 있다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평범한 오케스트라라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반에 수원시향을 간다든지 그런 작은 도시에 가서 그 수원시 그 당시는 갈비로 유명한데 그런 거보다 음악적으로 이제 그런 시도 그러니까 도전 이런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갈비 자랑보다는 오케스트라가 자랑이 돼야 되겠다. 물론 수원의 본갈비도 유명하죠. 유명하고 좋은 네.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아니라 되겠다. 더 다양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연하게 기업이 저희가 일하는 거를 보고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를 지원하시겠냐. 그 당시에 10억이었어요. 몇 년도예요, 그게? 93년도. 아, 그러면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굉장히 큰 거였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네. 우리는 뭐 그런 지원이 없어도 시에서 나오는 예산을 갈 수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제가 좀 많다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좀 놀래더라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많다니까. 그럼 예. 선생님 생각은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4년씩 5년 하면 어떻겠냐 이랬어요. 더 큰 숫자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돈도 중요하지만 4억씩 5년.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2배를 늘리신 거네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는 기업이 5년간 네. 함께
제휴 지원한다 이런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하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결국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해서 했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네. 하나의 그 기업이 예. 제도권 오케스트라한테 그 지원한 큰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선생님은 이제 예술의 길을 걸으셨고 저는 일천하지만 또 비즈니스의 뭐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네.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와 정말 천성적으로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시다. 글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기업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네. 다른 회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하실 텐데 그렇죠. 딱 10억 한번 하고 나면은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그 스케일을 맞춰놨는데 공백이 생길 테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야, 부분이죠. 그건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자기에게 누가 뭘 해주는 걸 원하지만 네. 결국 내가 뭐를 해줄까 상대에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안 되는 오케스트라라고 아까 부족한 오케스트라에 그거를 다시 살리는 것이 어떤 쪽에서 나의 실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일일 네. 수도 있다는 게 제 그렇군요. 수원으로 간 거예요. 첫 번째 숫자로 1억을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은 상임을 성남시향에서 성남시향에 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9년째 갔습니다. 성남시에 그 예전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 네. 50주년이랍니다. 시가 된 지. 시가.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에 가을에 한두 번 야외 음악회를 많은 사람이 오니까 하는데 이번은 5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개를 하는데 제가 그 판교에 광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거기가 명소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거기는 안 하고 여러 군데 시에서 이제 해달라는 대로 했지만 저는 거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시장님이 거기 그러면 5째로 그걸 하자 해서 5번을 했어요. 네. 중요한 건 매번 연주마다 의자를 1,500 깔아도 3,000명 이상씩 오니까 매진이에요. 물론 무료죠. 예. 그렇지만 무료도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거의 15,000명이 음악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막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프로그램을 너무 헤비하지 않고 야외에 맞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레파토리를 했는데 갈수록 다 좋아하는 거예요. 시장님도 당연히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교 광장도 오셨어요. 봤어요. 근데 거기는 건물이 이렇게 한 5, 6층짜리가 둘러 있고 가운데 광장인데. 그렇죠. 다 그게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유럽의 한 도시의 플라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화가 싹 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다음에 플러스 다른 도시는 다른 데서 할 때는 물론 오케스트라 성남이니까 성남 시민들을 위한 중심으로 하는 그렇지만 이 장소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오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음악을 들으러 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의견을 냈습니다. 신 시장님 그 장소가 좋았지 않았냐. 저는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페스티벌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시장님이 얼마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의견 내러 갔지.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주춤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뭐라고 1억은 어떨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당장 1억이 그 다음 날로 펀딩이 됐군요. 됐어요.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말해서 그 1억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시드만입니다. 아하. 내가 더 기업을 포함해서 그게 더 큰 버젯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다 하니까 시장님 뭐 싫어하지는 않죠. 아닐까요? 어떻게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많은 항상은 아니지만 수익을 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도시나 그 자기의 그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하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연주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이 이런 음악가들의 아이디어에 서로 동참하느냐. 그래서 저는 내년 그게 9월인데 9월. 네. 지금 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쪽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해요. 네. 저는 몰랐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제가 일을 하겠다 하니까 네. 시장님 좋아하시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그 도시의 오케스트라잖아요. 아까 수원이었고 제가 딴 도시도 있었지만 그 도시에서 주는 세금으로 우리를 주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만약 시민들이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올해 연주를 지금 12번을 하는데 지금 10번이 다 매진됐어요. 그래서 뭐 매진된 게 자랑이라고 할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일부러 연중 프로그램에 솔드아웃이라고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건 유료죠. 그 정규 연주는 유료죠. 이거는 네. 홀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이제 앞으로 2개 남았는데 그 음악회 할 때도 또 광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가 잘한다 못한다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12번 중에서 10번이 매진됐는데 네. 나머지도 지금 빨리 가서 사시라고. 지금 여기서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구경하러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네. 필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나는 그 많은 3,000명 앞에서 티켓팅을 세일즈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그분들이 다 애교로 받아주면서 실제로 그걸 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서로가 앙상블이라는 게 음악가들만 앙상블이 아니라 저는 조화롭게. 사회와 네. 함께 호흡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가 이게 가치 있는 위대한 게 있지만 그거를 그 위대한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아마 최초로 울릉도에 가서 연주를 했을 겁니다. 그때 가고 싶었던 이유가 왜 울릉도 소녀들이 청소년 우리는 음악을 못 듣고 자라나 텔레비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아이의 입장이 돼서 난 가고 네. 싶다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공군 참모총장님이 아니 그 왜 못 가냐고 거기 저기 가려면 토해야 되고 그 단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아직은 못 갔지만 가고 싶다 했더니 참모총장님이 헬리콥터가 30명 타는 게 있는데 그 세대를 띄우면 되겠네요 이랬어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냥 가지기도 전에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갈 때 안개 때문에 못 탔어요. 네. 물론 그 다음 날은 타고 왔지만 제가 너무 그리고 그 홀이 지어져 있지 않고 한 90%만 지어져 있었어요. 울릉도에. 네, 나는 여름에 가려는 것은 홀이 없을 줄 알고 그냥 야외에서 할 줄 알았는데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그 당시는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인데 그 오케스트라 가서 연주를 했거든요. 네. 이런 식의 필요한 곳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성남에서 한 야외 연주 5번에 한 연주가 끝났는데 그 장군이 무대 뒤로 천막으로 오셨더라고요. 본인이 이미 퇴역한 장군이시죠. 퇴역 장군이시죠. 근데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이 성남에 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가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회상 지난 일이 다가오고 이런 게 삶의 행복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클래식에 아주 조예가 있거나 자주 공연을 가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공연 자체도 굉장히 드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예술의 전장에서 빈 필하모닉이 와서 공연을 해서
저희 가족하고 이제 가서 봤는데 가기 전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공연하는 곡에 대한 해설 이런 걸 그 준비를 해서 갔더니 그 연주가 훨씬 다르게 저에게 예. 그리고 2시간 가까이 이제 공연을 끝내고 나오는데 뭔가 저의 만족감이랄까 이런 게 전에 그냥 바쁘게 막 가가지고 파킹하느라고 막 애태우다가 들어갔던 그 공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 대중들도 친숙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 크루를 사실은 예술가 또 공연 기획자들이 많이 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절대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92년도에 청소년 음악회를 처음으로 하셨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익을 위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청소년 음악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했지만 아이들이 프로그램으로 비행기 날리는 정도로 산만한데 제가 그 표 사는 것도 교육이다. 그래서 2,000원 했어요. 그 당시 2,000원. 그러면 자기 용돈으로 돈을 내고 와라. 그래서 첫 연주 매진됐을 때 2,300석에 2,000원 곱해봤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유료로 100% 된 건 그 음악회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9회를 했거든요. 전부 매진된다든지 이런 게 제가 자랑한 94년도에 처음으로 제야음악회를 제안했어요. 아니 그럼 12월 31일 밤 10시에 음악회를 하겠다 하니까 그 사장 입장에서는 그날은 문을 닫는 날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오겠냐. 그렇지만 제가 매진시키고 있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걸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 80명 그 직원이 나와야 되고 사정으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결심을 해서 그럼 해보자 했을 때 한 달 전에 매진이 됐어요. 아하. 제가 그 설득할 때 단어가 아니 우리가 그날 그 제야에 그 추운 날 사람들이 모신각 소리 듣기도 하는데 우리 서울이 1,000만이라고 하면 그 제야 때 음악을 들으면서 제야를 맞이하는 것도 안 있겠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1,000만에 1,000명, 2,000명이 없겠냐 했더니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카테고리 그냥 딱 고정된 클래식 사람들이 굳어 있는 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마티니 콘서트를 했을 겁니다. 11시에 음악회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7시나 저녁에 해야 돼요. 저는 만일 주부들이라든지 직장을 가지지 안 가는 경우에 지금 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는 통영이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사업을 하셨으면은 네. 큰 성공을 하셨을 좀 것 같아요. 일찍 만나가지고 그래서 늘 이렇게 현역으로 계시면서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훨씬 더 소통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생 연합 오케스트라하고도 인연을 맺으셨죠? 네, 2011년도에 대학교 학생들이 한 5명인가 4명 정도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우리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전국에 동아리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추어니까. 그래서 금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이 지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한 30개 대학에 모아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가장 힘든 곡들을 도전하고 싶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고 콘쿠르에 1등하고 세계적인 콘쿠르에서 입상하는 아이도 우리의 자산이고 다이아몬드지만 전공이 다른 아닌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딱 듣고 우연히 그 자기 회사에 그 당시 부회장이 원래 피아노를 좀 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분한테 노크를 했죠.
이런 젊은이들이 내게 왔는데 그걸 하려면 홀도 빌려야 되고 연습하려면 패컬티 여러 가지. 그때 그는 그냥 바로 3천만 원을 후원했어요. 저희 그걸 시드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아마 차이콥스키 4번하고 무조롭스키 예, 협연 없이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좋았고요. 어허. 제가 한 4년 정도 했어요. 자, 이것이 또 다른 우리나라의 미래다. 음악계의 미래도 되지만 미래다.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자기가 청소년 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아까 판교 예. 그 페스티벌의 모티브가 뭐냐 젊음이라 할 때 그 쿠코가 오프닝 연주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쿠코, 대학생들. 네, 코리아 유나이티드 칼리지 오케스트라. 예. 지금도 버젯이 없는지 어렵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 그다음에 저도 바빴으니까 한 4년 후에는 못 도와줬을 때 그래서 지금 다시 그렇군요. 이 친구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음악계에서는 그런 그 금 선생님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또 예. 대중들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뭘까 하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이나 롯데홀에 그 예약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홀이 적다고 말할 게 아니라 새로운 곳을 문화공간으로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인생은 아니지 않냐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 나쁜 건가. 근데 뭐 그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쭉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사실 시간이 없어서 공연을 못 가지 공연이 없어서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요 저희도 그 이런 강연이나 뭐 이런 일로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를 가면은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목말라하는 그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선생님 명함을 주셨는데 그 명함에 보니까 부산 수영로 뭐 이렇게 돼 있어. 돼 있으세요. 금난세 뮤직 센터가 네. 지금 부산에서 생겼습니다. 네. 네. 그 뭐 그것도 역시 기업이 그를 부산의 문화를 좀 선생님이 도네이트하면 어떠냐. 그래서 한 200평 정도의 큰 스페이스를 저에게는 큰 스페이스를 지어서 그렇군요. 했고 저는 그걸 통해서 부산 분들이 롯데 자이언트도 가야 되지만 음악을 더 가면 어떨까. 사실 라이프 인 넘버스라는 저희가 제목으로 방송을 해서 주시는 숫자의 의미를 따로 여쭤보는데 아까 그래서 1억이라는 그 숫자는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100이라는 숫자도 주셨는데 제가 그 코로나 전에 한 10년 이상 10년 정도의 연주를 100회씩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여러 장소고 하여튼 어디든지 제가 가서 한다 그러니까요. 해서 100개 했고요. 저는 비평가들의 생각 또 음악가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중요하지 않아요?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코로나 전에 3년 동안 제일 표가 많이 팔린 그 투표에서 제가 1위를 했더라고요. 3년 동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00이라는 숫자가 갖는 게 네. 100세까지 계속 현역 지휘자로서 안 그렇죠. 될 것도 없잖아요. 보통 지휘자들이 저만이 아니라 네. 다 장수하는 그게 많대요. 네. 그래서 뭐 80세 또 지금 현재 90세 지휘자도 하는 그러니까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꿈을 꾸는 거죠. 혹시 열심히 하지만 건강을 조심해서 100세까지 네. 또 할 수 있다면 아니 왜 제가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선생님 프로필을 보니까 활동 시작을 67년도에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게 맞으신가요? 예. 대학교 다닐 때 예. 제가 영 앙상블이라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죠. 그러시죠? 예. 그게 67년도시죠? 네. 예. 제가 67년생입니다. 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 56년 동안 활동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다.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또 정력적으로 일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100세까지 지휘봉을 놓지 않으셨으면. 근데 그거는 금 선생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이 대중화하시는 그런 음악의 수혜를 받게 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좀 그렇게 오랫동안 지휘의 현장의 해설자로서 또 해석자로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사실은 네.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들 보시고 이렇게 좋은 홍보의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예정돼 있는 공연의 홍보를 한번. 이 3프로의 청중들에게 제가 12월 23일 롯데홀에서 예. 연주를 하는데 네. 2번 공연을 합니다. 네. 오후하고 저녁. 그렇군요. 특히 바이올리니스트는 제가 아주 십몇 년 전에 어릴 때 예. 너무 훌륭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제가 협연했고 장유진이라는 그가 저와 함께 네. 하게 돼서 예. 너무 기쁩니다. 예. 좋은 연주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얘기가 있듯이 네. 아무리 좋은 예술, 음악 또 미술 이런 것들도 보고 느끼고 좋다고 해야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살아 움직여서 퍼지고 네. 또 그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베를린 또 비엔나 혹은 그 외에 큰 도시들 또 작은 도시들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고 또 특산물도 있고 또 유명한 건물도 있습니다만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교향악단이 항상 우리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교향악단으로 인해서 그 도시의 품격이 또 우리에게 각인되고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세계인으로서 호흡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수원, 우리의 성남 또 그 외에도 많은 도시들이 세계인의 뇌리 속에 정말 한국의 그 도시는 정말 좋은 예술의 향기가 있는 그런 도시들이지 이렇게 각인되는 그런 날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금 선생님께서 그런 시도를 처음으로 여러 도시들을 위해서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떠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대화할 수 있어서 네. 행복했고요. 하여튼 제가 하는 활동이 제가 살 만큼 살았잖아요. 아유. 근데 저의 앞으로 활동이 정말 저에게 그 예술의 향기, 예술의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더 찾아야 되겠고 멋진 목소리의 소유자이신 이제 금난재 선생님께서 공인한 멋진 목소리. 정말 바리톤의 약간 저음이지만 그러니까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도 있죠. 매력 있는 소리라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고맙습니다. 소리라서 더 방송을 많이 하시라 이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늘 좋은 음악과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네. 클래식을 늘 이렇게 친숙하게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셨으면 최선을 좋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을 잘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